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기운이 없고 자꾸 우울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호르몬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화학 신호입니다. 마치 몸 안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메신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러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30대부터 매년 1에서 2%씩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건 성호르몬만이 아닙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기분을 좌우하는 세로토닌,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코르티솔까지 다양한 호르몬이 영향을 받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며 특히 복부 지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낮아지고 활력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는 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기분 변화가 잦아지고 불면증, 안면홍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며 뼈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주 깨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수면 부족이 다른 호르몬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불안정해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특히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도 하죠.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져야 정상인데 나이가 들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반대로 밤에는 잠이 잘 안 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 불균형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호르몬은 밤에 분비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조금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합성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거든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로토닌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나 해바라기씨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꼭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나 된장 같은 콩 제품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시금치, 귀리 같은 식품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무리해서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강도의 근력 운동을 주 2-3회 정도 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자극됩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여러 근육을 동시에 쓰는 복합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격하게 하면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은 물론 세로토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살을 하루 15분에서 20분만 쬐어도 몸의 호르몬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전,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리듬을 깨고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깊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을 풀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호르몬 균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개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과 식습관은 2-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운동은 4에서 6주 정도 지나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너무 심각하다면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호르몬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